안녕하세요 여러분, 주꾸미입니다. 이거 보세요. 1월 개인이 주식 26조 순매수, 한 달 만에 작년의 절반을 샀다. 절반은 아니고 40%라고 하는데 원래 그렇다잖아요. 개인들은 이제 할 수 없고 뭐 기관과 외인들이 돈을 버는 구조다. 근데 지금 이 신호가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불나방처럼 달려들고 있는 건데,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과연 정말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차트만 봐도 우리 같은 개미들이 이길 수 없다는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잘했습니다. 지금까지 잘해서 정말 개미들이 끌어올린 건 맞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개미의 가장 큰 단점이 뭐죠? 합심을 못하죠.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뭐 수익 5% 10% 먹으면 그냥 빨리 나오고 싶지, 뭐 이 종목 뭐 끝까지 올리자 막 하면서 네이버 게시판에 그런 글이 올라온다고 해서 그렇게 안 하죠. 그래서 과연 이 뉴스 기사를 봤을 때 이거 우리가 마냥 좋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 이건 오히려 우리한테 경각심을 줘야 되는 신호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염두에 두면서 그래도 시장을 계속 움직이니까 이번 주말에 나왔던 좀 다음 주에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을 기사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경기도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위험주의보가 발령됐다. 이게 사실 예전에도 나왔던 이슈들이고요. 뭐 실제로 이것 때문에 수혜를 받았던 종목들이 여기 정리해놓은 AI 관련주들인데, 채시스, 파루, 이글벳 이런 애들이 특히 움직임이 컸습니다. 이거를 좀 크게 보면 왜 이런 식으로 어쨌든 움직임이 되게 컸는데, 파루 마찬가지로 컸고 채시스도 컸고 이런 움직임들이 되게 컸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근데 여기 개인이 나오고 있고 외국인 기관들이 쌍끌이를 파루를 샀고, 이글벳, 진원생명과학도 외국인과 기관들이 사고 개인들이 팔고, 근데 지금까지 총 매수는 개인들이 많이 했고, 이 정도를 봤다고 했을 때 지금 관심이 갈 만한 종목은 여기 우진 BNG도 나쁘지 않네요. 여기는 오히려 개인이 없고 기관들이 사가고 있고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러면 이 종목에서는 실제로 움직임이 컸던 놈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하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차트 자리를 봐도 부담이 없는 게 상당히 내려와 있습니다. 상당히 내려와 있어요. 여기 우리가 2점을 적었다고 치면은 왜? 여기서 행보하고 여기서 튀고, 여기서 똑같아졌다가도 여기서 행보하다가 다시 튀고, 이 자리들이 지금 보인 이 자리를 2480원을 매수 시점으로 잡는다면 나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파루는 똑같이 봤을 때 이것도 되게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부담이 없죠. 지금 내려와 있는 이 지점이라고 했을 때 봐도 이 지점들도 가만히 이어보면은 움직임들이 어쨌든 나왔고, 뭐 떡락해도 여기서 횡보를 하고 나왔다가 뭐 여기선 이제 사실 의미가 없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쁘지 않은 자리로 보입니다. 뭐 실제로 더 내려오면 더 좋겠지만요. 뭐 이 지점이면은 정말 좋겠네요. 왜? 이 지점에서는 최고로 내려왔을 때, 물론 이거보다 더 내려간 적도 있지만 최고로 내려갔을 때 여기서 반등이 항상 일어났던 자리들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오면 정말 좋겠다. 그래서 그냥 막연히 생각을 해봅시다. 내일 떨어지는 걸 감안해서 2230원으로 잡고 파루를 살 수 있다면 어떨까를 한번 보겠습니다. 파루를 매수를 2230원이 올시라고 해보겠습니다. 우진 BNG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지점 나쁘지 않은 지점으로 보이죠? 일봉상으로 다 봐도. 그럼 이 지점이 한 2380원 정도가 왔을 때 매수를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AI 관련주였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대체적으로 다 차트 자리가 높은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전 보입니다. 그 다음 뉴스입니다. 쌍용차가 HAAH 오토모티브라는 회사를 지금 뭐 인수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뭐 근데 이제 워낙 쌍용차가 지금 재무가 안 좋고 하니까 뭐 얘가 자본 잠식이 100%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장 폐지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만약에 사는이나 이런 곳에서 잘 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면 분명히 상한가를 칠 수 있고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 보입니다. 실제로 작년 9월쯤에 HAAH 오토모티브 인수 얘기가 나왔을 때 상한가를 쳤습니다. 이날 뉴스가 나오고 상한가를 치고 그 다음날도 갭 상승을 했지만 결국에 무너졌는데,
아무튼 이거 한 방만 먹어도 뭐 얼마나 큰 수익입니까? 그래서 뭐 이건 너무 위험한 생각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 P플랜이 잘 되고 흘러간다면, 물론 이거는 내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볼 종목이기 때문에 스윙이라는 시트를 하나 새로 만들어서 여기에 쌍용차 얘기를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21년 1월 31일에 쌍용차 P플랜으로 해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이번엔 백신 소식인데요. EU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승인했다는 소식입니다. 승인을 했으니까 우리가 정리해놨던 아스트라제네카 그 관련주들이 움직일까? 움직이지 않을까? 물론 수급도 잘 들어왔네요. 특히 진맥트릭스 이쁘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여기 봐도 근데 외국인만 들어왔네요. 기관들이 들어오진 않고. 근데 자리를 봐도 부담이 없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아스트라제네카가 좋게 된다면, 근데 이제 얘 단점은 뭐죠? 지금 뭐 노년층한테는 효과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좀 위험성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뭐 예컨대 이 가격 좀 더 크게 봤을 때 이 가격에서 횡보를 많이 했고 여기서 한번 띄워줬는데 지금 그 가격까지 내려온 상태니까, 그리고 여기서 외국인들도 들어온 상태고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나쁘지 않은 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는 물론 전체적으로 지수가 다 떨어지면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다시 회복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종목은 한번 정말 매수하는 걸로 우리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진매트릭스를 15,600원에 우리가 매수를 하겠습니다. 3%만 먹고 나온다는 가정 하에 이 가격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마찬가지로 아스트라제네카 뉴스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오늘 속보로 나온 건데 상반기에 최대 219만 명 거를 도입하겠다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거는, 왜 이게 이런 큰 거 언제 들어오냐, 들어오는 시점, 이게 되게 그 움직임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아까 뭐 EU에 그렇게 됐던 것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 한번 월요일날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는지 예의주시를 해볼만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화이자 백신 얘기인데요. 화이자 백신은 날짜가 좀 더 명확합니다. 2월 중순에 국내 도입하겠다. 그러면 이 화이자 백신 관련주들, 뭐 제가 이거 전부는 아닐 테지만 이 두 가지가 가장 컸죠. 이 두 가지의 움직임도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그리고 특히 얘 같은 경우 KPX 생명과학은 개인들은 지금 많이 나간 상태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제 뭐 기관은 슬슬 양으로 넘어갔네요. 매수한 그 양이. 그래서 이 두 가지 종목들도 차트를 잘 보면 정말 말 그대로 거의 바닥까지 온 겁니다. 상승하기 전에 그 바닥까지 거의 다 온 상태고,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자리까지는 오지 않았지만 예전에 이 자리를 만약 크게 본다면 이 자리에서 넘었을 때 지지받고 다시 한번 지지받고 상승이 나왔던 자리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다시 시세를 줬다가 다시 떨어졌는데, 이제 이 뉴스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럼 이 두 종목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수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중에서 KPX 생명과학이 지금 어쨌든 투자자 매매도 나쁘지 않은 상태고 하니까 KPX 생명과학을 9,850원에 산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똑같이 1.3%를 먹는다고 가정하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 상황에서는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실 이 가격은 9,990원이나 이 가격이나 큰 차이는 아닌데, 이 가격에서 만원 넘을 때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만원이라는 그 라운드 피겨를 넘지 못하고 하락할 때가 많은데, 뭐 아무튼 우리가 가정을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못할 시 우리는 그냥 이 정도를 먹고 나온다. 뭐 3%도 안 되겠지만. 자, 주말 동안에 나온 뉴스는 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뭔가 좀 움직임을 줄만하다고 생각 드는 거는, 물론 이거 말고도 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어쨌든 지금 시장이 이제 거품이 빠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 조정이 어쨌든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떨어질지는 사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가정도 한번 세워봤고 여러 가지 다 해봤는데, 내일도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꼭 봐보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우리가 예상했던 것들이
맞는지 틀린지를 보면서 그 확률을 높여서 우리 모두 주포가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